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회합반 20강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3합을 했는데요. 우리 3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복습을 하고 우리 오늘 본 강의인 방합을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로는 나갔는데 강의를 따로 하지 않은 페이지가 하나 있죠.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한 장에다가 샘플로 3합에 대해서 좀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놓은 점인데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고 3합에서 생지의 역할은 왕지를 생하는 거고 왕지의 역할은 중심이 되는 거고 고지, 화계지죠. 고지의 역할은 왕지를 조절, 보좌, 지속, 마무리, 안정, 저장하는 일을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역할을 맡아서 재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3합의 특징은 재순환성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거를 파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뭔가 그거를 뭐 생산해내는 사람,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 그러 덕분에 그거를 보호하는 사람, 이런 일종의 뭐 삼위일체 같은 느낌도 되니까 세 개의 에너지가 서로 선순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3합의 단점은 늘 운에 의해서 흔들리는 방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합 같은 경우는 2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하지만 3합은 3개가 합쳐진 거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타죠. 그러니까 3개가 다 완벽하게 결합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운에선 얘가 흔들리고 어느 운에선 얘가 흔들리고 어느 운에서는 얘가 교란을 받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합은 단단하게 맺어지기보다는 늘 뭐 요런 걱정 저런 걱정 요런 걱정 예를 들어서 그 생산하는 그 뭐 과수 단지에서 그 사과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시장이 좀 시들시들 한다든가 또는 지원해주는 업체가 뭐 잠시 사장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등등. 또 이번에는 그 판매하는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생산자들이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과를 생산을 못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운에서의 어떤 간섭적 영향들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좀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일종의 갑일간일 경우, 경일간일 경우, 신금일간일 경우 각각의 삼합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서술 좀 보도록 하죠. 자, 갑이나 을 일간한테, 자, 갑일간한테 해묘미도 있고 인호술도 있고 사유축도 있고 신자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일간한테 해묘미는 뭘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놨죠. 해묘미는 궁극적으로 3개의 글자가 목을 추구하는 현상이라고. 해수, 묘목, 미토가 서서히 섞여서 궁극적으로는 목의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수가 목됐다는 건 아닙니다. 수가 목을 지향했다, 수가 목을 도왔다, 궁극적으로 목의 길을 지원했다인 거지 수가 목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해묘미 목국 같은 경우에는 해수는 편인, 묘목은 겁재, 이게 사람이죠. 미토는 사업. 그러면 지식 정보와 인성, 교육이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 재성과 만나서 뭔가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 금전재물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심은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이 중심인 거죠. 그 가끔 그 지체 발달이나 약간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센터에 보면은 그 옆에 작은 공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정신지체가 있거나 또는 신체장애가 있거나 또는 지능장애가 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받아갖고 와서 상자를 접는다거나 뭐 플라스틱 장난감을 조립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거리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은 돈을 벌어가게끔 해서 일당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게 돈 되는 사업일까요? 아니, 그건 돈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람 키우는 사업이에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너 여기서 이렇게 센터에서 열심히 재활훈련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은 너도 경제활동해서 너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어 라는 사실 성취감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사실 그 수익 사업이 크게 수익이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간목이 해묘미 목국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 키우기 위한 부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럼 막 사람을 혹사시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사람을 갈아치우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이제 요즘 미국에서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2조를 줄여야 된대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 칼을 들고 지금 공무원들을 막고 해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미만의 수습 공무원들을 앞뒤 재지 않고 모조리 해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문자로 30분 내에 건물에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해고 통보를 요즘 한다 그래요. 참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 참 대단해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유연하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매정하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러는 이유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국가 재정 빵꾸나게 생겼으니까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겠다. 이거는 일종의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재정주의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주는 해묘미 목국을 가지고 있으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다만 신금일주나 경금일주가 해묘미 목국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신금일주나 경금일주의 해묘미 목국에는 이 금기운이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 뭐 지식, 그 다음에 자본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금일주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간목일주가 인호술 삼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식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식상이. 자, 식상을 조절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붙은 거고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중요해요. 무언가를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일에 사람도 참여시키고. 근데 여기서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상이 중요한 거야. 자, 식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 펼치는 게 좀 재밌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연극하기 위해서 알바하시는 분.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스폰을 좀 오래 불고 싶어서 라이브 카페 차리신 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오래 하려고 레코딩 녹음실 차리신 분. 뭐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려고 도서관 차리신 분. 근데 그렇죠. 도서관은 실컷 그 책은 읽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뭐 돈은 잘 못 벌고 뭐 툭하면 적자나시는 분들. 가끔 식당 중에 퍼주는 식당들 있죠. 한 70이나 80 되신 할머니 어르신께서 운영하시는 노포 식당인데 막 국밥을 5,000원, 6,000원에 팔어. 손님들이 와서 아유 뭐가 남아요? 국밥 6,000원 받으면. 나는 그냥 음식을 차려서 내가 차려준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게 좋아. 지금 그분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식상이에요.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거라고. 그게 좋아서 사업하고 있는 거야. 가끔 그 시골에 어떤 인심 좋은 민박집에 가면은 무슨 뭐 한 10만 원 방 하나 10만 원 받고는 무슨 새끼를 푸짐하게 차려주는 그런 민박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 남는 게 있다고 10만 원짜리 방에 새끼를 차려주십니까? 아니 그냥 난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 먹고 가는 게 좋아. 사람들이 내 방 따뜻하다고 편히 쉬어가는 게 좋아.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평생 그리고 싶어하는 분이 화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상업적 그림을 종종 그려서 파시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상이 중요한 거죠. 이런 형태들은 본질이 식상이에요. 교육자한테는 이게 교육 사업이 되는 건데 이 제자가 중요한 거죠. 갑인일주가 인호수를 만났으면 내 몸 바쳐 식상 키우는데 거기에 재성적 활동을 통해서 식상 키우는 행동을 지속 유지 안정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지속 유지성을 가지려면 순환을 해야 돼. 순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 파서 운영해요? 돈이 돌아야지, 돈이. 누군가 지속적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 수익 사업을 해서 그래도 유지 비용이 좀 돌든지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간목이 사유축 삼합을 했으면은 식신과 정관과 정제가 만나는 거죠. 자, 식신을 활용하여 드러나는 밝은 화의 식신을 활용하여 유금의 정관. 그러면 기술과 조직을 접목시키는 거죠. 내가 가진 기술로 조직이 잘 되게끔 해주고 이 조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성적 사업과 연계되는 형태. 그래서 간목일주는 이 화계지가 전부 재성이에요. 재성.
왕지가 지속 유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적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경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삼합이 어떻게 될까? 경금일주의 해묘미 목국은 목재성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일주는 해수, 식상과 묘목, 재성과 미토, 여기는 인성, 지식정보, 자격, 면허, 서류,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재성국을 이루게 되는 형태죠. 이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지지의 해묘미 목국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목이 많은 거죠. 재성이 많죠. 재성이 많으면 부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면 부자고 부가가치 낮은 일을 하면 그냥 일부자. 돈 부자 말고 일부자. 뭐 그런 분 있죠. 하루에 막 3탕, 4탕씩 일하고 막 18시간씩 일하는데 부자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 뭐 저녁에 대리운전 뛰시고 막 새벽에 새벽 배송 하시는데 부자 아니신 분들 있잖아. 이 경우는 보통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할 경우에 보통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인생에 2, 3년 정도나 3, 4년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도 갈아 넣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럼 당신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에 계속 눈앞에 수익만 벌게 되면 당신은 평생 일부자로 살게 될 거요.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끔 비즈니스적인 일이 아닌데 막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제 아는 친인척 분이신데 지지에 재성이 되게 많거든요. 사주에 재성이 4개나 가지신 분인데 지금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도 물론 일이 많죠. 근데 뭐 시댁이나 친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일을 만들어서 해야 일을. 일이 자기 일 가지고 안 되면 그 아파트 분여회에서 총무만 타가지고 그 아파트 분여회 행사 진행하고 이제 아이들 유치원 학교 가니까 이제 아이들 유치원 학교와 관련된 곳에서 뭐 하나 맡아가지고 막 일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 어르신들 나이 한 70, 80 되셨는데 재성 많은 사주 있잖아요. 그분들 오래 사시려면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 내가 필요해. 아유, 내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 내가 있어야 니들이 밥을 먹지. 내가 있어야 요 텃밭에 나무가 잘 자라지. 내가 있어야 이 마을 일이 잘 돌아가지. 내가 있어야 손주들이 잘 크지. 하는 뭔가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오래 사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고 요양원에 넣어버리면 시름시름 앓으시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제 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죠. 뭐 경금일주의 신자지는 사람과 식상과 인성이 연합돼서 뭔가 식신상관적인 일을 많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끔 하는 건데 만약에 신자진 수국을 만들었는데 신자진에는 활용 포함되지 않는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도 재성적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다만 또 하나, 요 신자진 중에서 이 진토라는 복합 성분이 주성분이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진토의 주성분은 목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요 진토는 토로도 볼 수 있지만 재성으로도 볼 수 있다. 재성과 인성이 일체화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초콜릿 맛과 딸기 맛이 결합된 아이스크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진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식상을 생하는 교육문화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시켜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주들을 이 삼합으로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제 오른쪽에다 해석을 달아놨죠. 자, 해석. 요 간목이 해묘미를 만났다. 해석. 편인, 해수로 겁재, 묘목을 생하고 정제, 미토로 조절, 마무리한다. 요거를 좀 더 해석하면 지식정보 학문으로 사람을 키우고 재물과 활용 무대로 그 사람을 보좌 조절하여 지속 유지 마무리한다. 이런 미션을 가진 사주다라는 거죠. 뭐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먼저 나오고 비겁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재성과 뭐 식상이 먼저 나왔는데 주인공인 비겁이 맨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삼합이 인생 후반부에 나의 개인적 역할로 벌어지는가 인생 전반부의 사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이제 궁성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 친절하게 달아놨죠. 인호술, 간목일주가 인호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견 인목으로 상관 오화를 생하고 편재 술토로 조절 마무리 안정 유지시킨다. 즉 좀 더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1차 해석이고 요 밑에 있는 게 2차 해석이라고 저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번역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번역하다 하면 사람 동료들로 재능 기술 등 재물의 토대를 만들고 편재로 보호자 조절하여
안정, 지속, 유지,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임수일주가 인호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임수일주가 제성국을 만든 거죠. 어떤 성분들이 세 개가 합쳐서 제성국을 만들까 보죠. 이모일주가 지지에 인호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식신, 임목, 기수를 식신, 임목으로 정제, 오화를 생하고 보통 이렇게 생하는 기운이 있으면 생당하는 기운은 계속 새살이 돋아납니다. 설사 누가 돈을 계속 가져가도 계속 돋아나. 콩나물 키워서 파는 집 보면은 싹둑 잘라서 팔아도 한 열흘 후면 다시 또 자라고 또 싹둑 잘라서 팔면 열흘 후에 자라고. 그래서 해당 성분이 재성이 식상을 만나고 있으면 설사 그 재성이 파재를 맞아서 싹 날아가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지는 그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식신으로 정제를 생하고 평관으로 조절 마무리한다. 돈 지키는 관성, 뭐 조직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해석을 하자면 재주, 재능, 기술, 전문성 등으로 재물을 만들고 조직, 단체, 권력, 유명세 등을 통해 보좌 조절하여 지속 유지한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합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강 방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합이 이번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좀 방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더 많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강의는 방합은 4개의 방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강의로 제가 몰았습니다. 원리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자, 방합은 뭘까? 방합이라는 거는 같은 계절의 합입니다. 삼합은 3개의 계절의 합이에요. 서로 색깔이 다른 광역적 넓은 연대를 만나고 있는 형태인데 방합은 좀 더 깊고 좁습니다. 삼합은 넓고 엷다. 그리고 시공간이 넓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속하는 데도 좀 오래 걸렸으면서 풍파도 좀 많았다. 그래서 일종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인 전쟁으로 치면 연합군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방합은 정예군 같은 형태예요. 비슷한 인종, 비슷한 마을, 비슷한 족속, 비슷한 학력, 비슷한 취미, 비슷한 어떤 공통사항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끼리 강하게 좁은 연대를 했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민관군이 합동하여 서울올림픽을 잘 치릅시다. 그러면 민간인, 관청에 있는 사람들, 군대까지 모두 동원되어 저 올림픽을 잘 치르자. 근데 민관군은 서로 다른 주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체육인 연맹, 그래서 체육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올림픽을 잘 치르자. 이거는 방합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인, 방송인, 관청이 합쳐가지고 지역 체육대회를 연다. 그러면 삼합인 거죠. 왜냐하면 체육인들과 체육 안 하는 사람들인 관청과 무슨 뭐 방송국이나 뭐 홍보 매체 업체들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 방합은 대체로 좁은 그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요즘 뭐 작년에 한참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의사협회 맞나요? 뭐 의사협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의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이지 의료계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협회랑 간호사협회끼리 가끔 충돌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간호사법 만들려고 했더니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일종의 의사협회, 무슨 과수원협회, 그 다음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학연 지연으로 엮여있는 무슨 충암파, 뭐 이런 형태들은 뭔가의 하나의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뭉쳐서 보통은 넓은 범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형태가 아닌 좁은 범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형태예요. 근데 뭐 넓은 범위는 좋은 거고 뭐 좁은 범위는 뭐 이기적인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좁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내가 속한 학교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또 가끔 뭐 여러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뭐 아시안 게임을 함께 치르기도 하고 뭐 내일이 아니지만 마을 축제에 내가 참여해서 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사주에 삼합이 엮여 있으면 여러 개의 주체가 모여서 무슨 넓고 폭넓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게 될 일이 많아지는 거고 사주에 방합의 인자, 즉 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같은 3개의 글자들이 쪼르르 모여 있는 강한 방합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어떤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넓은 분야로 활동할 것이냐,
좁은 분야의 전문가나 대가가 될 것이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방합이 좋고, 뭐 삼합은 안 좋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방합. 방합은 계절합이라고도 하고요, 가족합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라고도 하고, 저기 좀 쉽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뭐 혈연, 지연, 학연의 합,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합이 시스템적인 합, 즉 오디션 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형태라면은 요 방합은 같은 학교를 나와서 같은 고향 사람이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뭐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새는 좌우의 날개를 통해서 난다. 뭐 이런 형태는 약간 삼합적 느낌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뭐 좌파 척결, 뭐 우파 척결, 뭐 이런 형태의 상대 진영을 뭐 처단해야 된다는 등 우리끼리 똘똘 뭉쳐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다소 방합적 측면을 좀 좁은 측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뭐 좋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자, 방합은 가족합이다. 같은 계절의 합이다. 서로 다른 운동성을 가진 글자들이 같은 계절의 연대로서 모인다. 삼합과 비교해서 방합은 단기적인 결합력과 결속력이 매우 강하고 뭉치면 폭발력, 확장성이 오타네요. 확장성이 크다. 다만 시간 공간의 영역은 다소 좁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됩니다. 가족, 일가 친척, 혈연, 지연, 학연, 친구 같은 강한 동질감을 갖는 친분에 의해서 합을 이루는 관계다. 가족회사, 집안사업, 이익단체 뭐 이런 형태로 보겠죠. 우리 인류의 역사, 사회적 역사도 보면은 국가를 이루기 전 단계가 부족국가죠. 부족. 마을, 촌락 200~300명 단위로 똘똘 결속을 해가지고 거기 뭐 촌장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집성촌이라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다 일가 친척들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옆집 여자애가 남자를 그동안 몇 명을 만났는지 다 알죠. 무슨 그 집의 행사들 다 하는 이런 것들은 강한 어떤 방합적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뭉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모든 사회가 극이를 추구를 했던 사회였죠. 극아이가 아니고 극이 외양적. 그래서 뭐 대문도 없고 창호지문 찌르면 다 보이고 뭐 도둑 막을 무슨 문짝도 없고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마을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의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은 그 죄진 사람한테 최고의 벌 중에 하나가, 물론 최고의 벌은 사형이겠지만 그 사형에 육박하는 벌이 뭐냐 하면 추방. 자신의 어떤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추방, 아니면 그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그린 무슨 영화에서 보면은 인간들의 생존자 그룹에서 죄를 진 사람은 쫓아내버리죠. 광야로. 대부분 죽으니까. 내 손으로 피 묻히기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합이나 삼합으로 똘똘 뭉치는 형태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고전 명리학에서 충이나 형을 충, 형, 파처럼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기운들을 좀 부정적 영향으로 좀 많이 봤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 간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옛날처럼 거리가 없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집에 테레비 없으면 옆집 가서 테레비 보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우리 집에 테레비가 없는데 옆집 가서 테레비 보자 그러면 그거 민폐 끝판왕이죠. 지가 테레비를 사야지. 아니 없으면 보지 말든가. 요즘엔 그런 추세잖아. 왜 옆집 가서 테레비를 보냐고. 나 테레비 끄고 우리 집에 고3생 있는데 옆마을 사람이 테레비 보러 오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이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했지만 옛날에는 뭉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옛날식 사주에서는 요 방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결속해서 똘똘 뭉쳐야 생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량도 좀 나눠 먹고, 외적이 그 쳐들어오면은 같이 똘똘 뭉치고, 우리 마을에 좀 약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너가 우리 조카 건드렸냐? 마을 장정들이 가서 옆마을에 가서 복수해주고 뭐 이런 형태들이었으니까. 자, 방합은 세 개의 글자 중 하나가 빠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다소 합력이 약해진다. 또는 세 글자가 다 있지 않고 두 글자만 있거나